네, 안녕하세요. 대한정형외과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정형외과TV입니다. 저는 대한정형외과 초음파학회 윤영문, 김수철입니다. 전 시간에는 초음파로 확인 가능한 상지 질환들을 저희가 봤거든요. 이번에는 초음파가 도움이 되는 바지랑 척추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보려고 합니다. 하지도 초음파를 사용해서 진단하거나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물들이 상당히 많죠. 첫 번째로 이제 하지 제일 위에 있는 고관절부터 무릎, 발목까지, 발가락까지 다 하지가 되겠는데, 고관절의 대표적인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정형외과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대퇴골수 무회전괴사, 그다음에 외상으로 하면은 대퇴골 경부골절이나 대전자골절 뭐 이런 거 있는데, 초음파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그 일가석 활액막염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실 거고, 이해하기 쉬운 거, 고관절에 물이 찼다.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아기들한테 네. 제일 많이 생기는 고관절 질환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소아들한테도 이 초음파가 그럼요. 괜찮나요? 유용하는가요? 아주 유용합니다. 이제 고관절에 물이 찼다라고 얘기하면 그 애가 제대로 못 걷거든요. 그쪽에다 하중을 줄 수가 없으니까 쩔뚝쩔뚝 이거 안 디디려고 그래요. 그럼 보호자분들은 굉장히 걱정을 해서 오시거든요. 이게 뭐 큰 병 아니냐, 뭐 이거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저희가 초음파를 딱 보면은 물이 찬 게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과거력을 물어요. 히스토리라고 얘기하죠. 과거력과 이런 게 맞으면은 저희는 일단 소염제를 쓰고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농성으로 변하면은 일반 단순히 삼출액, 즉 관절액이 찬 거랑은 약간 다른 소견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추가 검사, 정밀 검사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요. 고관절 쪽에서는 초음파가 쓸 일이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 옆쪽에 장경대라고 불리는 있어요. 우리 몸에서 제일 큰 힘줄입니다. 그게 장경대 증후군. 그 다음에 엉덩이를 다쳐가지고 거기에 이제 피가 고이거나 이러는 경우, 요즘 많이 노인분들이 보니까 넘어지시거든요. 실제 초음파를 대고 근육을 보면은 근육 안에 이렇게 피가 고인다라고 얘기하죠. 고여가지고 이게 뭉쳐있는 경우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연부 조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고관절에서도 초음파는 거의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초음파가 굉장히 불모지었다는 관절이 있어요. 그게 무릎이거든요. 왜 불모지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무릎은 이제 무릎 바깥쪽에 있는 구조물도 상당히 많지만 그 내부에 있는 구조물들이 상당히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십자인대 파열이라고 하죠. 십자인대는 사실 초음파로 보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무릎 안쪽에 가운데 거의 부분에 이제 크로스하고 이렇게 있는 힘줄이기 때문에 초음파가 이제 뚫고 거기까지 보기가 좀 힘들고요. 그리고 앞쪽에 슬개골이 무릎 앞쪽을 덮고 있기 때문에 무릎 내부를 관찰하기가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MRI라는 아주 굉장히 좋은 검사 방법이 있거든요. MRI가 더군다나 이상이 있으면 보험까지 되면서 굳이 초음파를 해야 되나 이런 게 많으셨는데, 초음파는 연부 조직을 제가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위발건역, 측부인대, 요즘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생기세요. 종아리 뒤쪽 근육군들 있거든요. 거기서 손상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베이컨 앙종이라고 그러시면 무릎 뒤쪽에 혹이 있을 때 아주 안전하게 뽑고 완전히 다 뽑는 거, 이런 식으로 그 주변 구조물, 연부 조직 구조물에 대해서 보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더군다나 베이컨 앙종 뒤에 물혹 있으신 분들은 되게 여러 번 뽑으셨을 거예요. 이게 뽑아도 계속 차거든요. 근데 딱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다 뽑은 거 맞냐고. 왜냐하면 그분이 저한테 뽑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찾아오셨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뽑을 때는 초음파를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려가지고 내가 이 안에 덩어리가 있는 거를 싸그리 다 뽑는 거, 이건 다시 차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게 자꾸 이렇게 차시면 차라리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물주머니가 있을 때 안에 이렇게 경막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주사 바늘을 그냥 찔렀을 때는 하나의 경막에서 뿐이 못 찔러요. 초음파를 봐야지 경막을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다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초음파를 이용해서 무릎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치료들도 많고요. 환자분들한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좋아졌다. 예를 들어가지고 축부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다 많이 다쳐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수술할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은 나 언제부터 운동해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완전 파열 같은 경우에는 6주간 고정을 하고 최소한 운동을 하려면 석 달 이상은 기다려라. 이제 부분 파열 같으면은 뭐 4주, 2달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정해진 거 있는데, 그건 이제 전 연령대를 평균을 나눈 거잖아요. 초음파를 보면은 결이 어느 정도 돌아오는 게 보인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조심해서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음파가 힘줄과 인대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프로브를 돌리면서 힘줄이 얼마나 뜯어졌는지, 그리고 무릎을 꺾어보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툴이 되겠습니다. 초음파가 최강의 검사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MRI나 CT에 비해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는 게, 환자분들이 보실 때
저희가 인대 손상이나 또는 근육 손상일 때 이걸 실제적으로 움직여 보면서 스트레스를 가면서 동적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검사입니다. 특히 무릎에서는 이게 얼마나 흔들리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검사를 초음파랑 같이 해보면 환자분들도 되게 내가 운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거의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정형외과를 가셔야겠죠? 그렇죠. 움직였을 때 유동성이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안정적이다 또는 불안정적이다를 판단을 하는 거는 경험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정형외과를 가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공의 때 생각하면 무릎 특히 불안정성 질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릎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이 환자 무릎이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병의 정도와 무릎이 흔들리는 정도를 계속 이제 확인하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정형외과의 그런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는 사실은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불안정성 하니까 생각나는데 발목과 발이 초음파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무릎과 달리 고관절과 달리 깊이 있는 구조도 아니고 굉장히 얕게 있는 구조고요. 그 주변부가 다 노출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가 굉장히 유용한 검사입니다. 불안정성이 발목에서 많이 생기는데요. 그럼 저희가 보통 가장 많이 다치는 게 전거비인대라고 불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발목을 뼈네? 그리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 발목 삐면 계속 발목 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단순히 발목을 빈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이런 인대들을 다치는 거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은 그냥 발목이 삐었다 그러고요. 인대 파열? 이거 디딜만 한데 그러고 다니세요. 그러면은 얘가 제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환자분들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몰라요. 근데 초음파는 딱 갖다 대놓고 발목을 앞뒤로 움직이면 반대쪽 발목에 비해서 많이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또 전거비인대나 인대 손상일 때 바로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발목이 삐었는데 괜찮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3일 이상 아프시다. 그러면은 근처 정형외과나 대학병원 정형외과를 가셔가지고요. 초음파 검사나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저는 정말 권해드립니다. 생각보다 발목 삐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흔하죠. 단순한 그냥 발목의 통증, 발목이 좀 늘어났거나 뭐 이 정도 질환으로 생각하시고 병원을 아예 안 가시거나 여러 번 발목을 삐고 나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번 삐고 이렇게 내원하시게 되면 이제 초음파로 이렇게 인대를 확인했을 때 인대가 이미 없어져서 찾기 힘든 경우가 가끔씩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꼭 수술적 치료를 해서 발목 삐는 거를 꼭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줘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이제 관절염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예후가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정형외과 병원으로 내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척추에서 초음파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척추 질환하면 가장 많은 게 사실 이제 디스크겠죠. 디스크가 초음파로도 확인이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이유가 어떤 거죠?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음파는 연부 조직에 특화된 검사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척추는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뼈로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무릎은 그나마 틈이라도 있는데 얘는 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초음파를 다 반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다른 데 가셔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보고 자기 협착증이라 그랬다.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일 수가 없어요, 그 안이. 그럼 전 초음파를 주로 어떤 때 쓰냐? 허리 통증이라고 얘기했을 때 절반 이상은 그 주변에 싸고 있는 근육통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얘를 보는 데는 초음파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치료를 할 적에 등 바로 앞이 복강입니다. 저희 배에 있는 장기가 들어가거든요. 주사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이게 1, 2cm가 아니고요. 이 사람에 따라 가지고 길이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바늘을 찔러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근데 초음파는 제가 바늘 끝을 보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등 근육이라 그러면은 되게 그 사람 등심이거든요. 사람 등심이에요. 그게 저희 뒤에 있는 그 기립근이 등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살치살. 그렇죠? 저희 특수 부위라고 보이는 분들 그런 자그마한 근육들도 뭉칩니다. 근데 그게 등 근육 바로 앞에 있어요. 복강 바로 뒤에 있어요. 그런 근육이 뭉쳤을 때 저희가 초음파로 어디까지 그 근육까지 확인하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확실히 높일 수 있고요. 저희 이제 어깨 많이 뭉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어깨 바로 위에 있는 근육이 승모근이라고 불리거든요. 얘 바로 밑이 폐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사 치료하다가 폐 찔러가지고 기흉 같은 게 생겨서 병원에 하루 이틀 입원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또 등쪽 뒤쪽에 저희가 주사를 놓을 때도 그 앞에 폐가 있거든요. 근데 초음파를 보면 바늘 끝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정확하게 주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허리 진단을 할 때 저희가 얘기하는 디스크, 그 다음에 협착증은 MRI가 제일 순위예요.
MRI나 그거를 쓰지 않을 정도인데 요통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허리 주변에다 이제 주사 치료, 소위 말하는 근막 통증 자극 치료, 증식 치료, 충격파 치료 다 하거든요.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부위를 표시를 해놓거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의 청진기거든요.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청진기이기 때문에 이 청진기를 잘 활용하면은 척추 질환 치료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그럼 신경 주사 등은 시행할 수 없나요? 저희가 초음파를 볼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지방층이거든요. 저는 보통 그래요. 이거는 사람을 가려가면서 잘 보이는 경우에는 초음파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동식 방사선 시암이라고 불리는 기계가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치료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척추 그리고 하지에서 초음파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정형외과 의사들이 사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척추 구조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형외과를 내원하셔서 초음파 검사를 하시고 주사나 약물 치료로 가능한지, 혹은 이제 정말 수술적으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검사가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